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 전호근 교수입니다. 오늘 경희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오늘 입학한 여러분은 이 모든 어려움을 딛고 당당하게 경희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 찬란한 나날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겨울 제가 겪었던 짧은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할까 합니다. 제 연구실 책장에는 오래전에 출판된 교양도서가 한 권 꽂혀 있습니다. 이 책은 플라톤이 쓴 대화편의 일부를 번역한 것인데 질이 나쁜 종이를 쓴 탓에 그만 수십 년의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종이가 누렇게 바르다 못해 푸석푸석해질 정도로 비루한 몰골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공간 부족을 구실로 제가 내다버린 수백 권의 책들을 물리치고 아직도 연구실 책장에 당당하게 꽂혀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책은 몰골이 더 험해지거나 공간 부족이 훨씬 심각해진다 해도 결코 버려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50년 전에 번역된 플라톤 대화편인 만큼 그 자체로 소장 가치가 있기도 하지만 제가 이 책을 각별히 아끼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몇 달 전 저는 평소처럼 학교 근처 헌책방에 들렀습니다. 책방 한쪽 구석진 곳에 빛바랜 헌책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 표지에 플라톤이라고 써진 책이 눈에 띄어 무심코 손에 집었습니다. 살펴보니까 1970년대에 출판된 책이었는데 400쪽이 넘는 두께였는데도 요즘 책과는 다르게 무게가 무척 가벼웠을 뿐 아니라 종이도 사가들어서 금세라도 바스라질 것처럼 위태롭게 너덜거렸습니다. 이래저래 볼품이 없었지만 저는 그 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색이 참연한 데다가 실제본이었기 때문에 펼침성이 좋았고 무엇보다 이 가장자리가 어두운 갈색으로 변색되어서 이런 걸 이제 비네팅 효과라 그러죠. 책을 펼쳐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활자가 찍힌 부분이 환하게 떠오르면서 아슬아해지는 그 느낌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책을 조심스럽게 펼쳐보던 저는 한순간 전율했습니다. 책 속표지에서 뜻밖의 이름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72년 5월 26일이라는 날짜 표기와 함께 한자로 박용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책을 구입해서 소장했던 사람의 이름일 뿐일 테지만 그 이름은 저를 대번에 수십 년 전 고등학교 시절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 적힌 박용하라는 이름의 주인공을 압니다. 그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하숙을 했던 하숙집 주인 아들이었고 그는 그 시절 저희 대미안이었습니다. 시골 출신인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고향을 떠나 서울로 전학 온 뒤로 줄곧 친척집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가 친척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배정되는 바람에 학교 근처로 옮겨 하숙을 했습니다. 하숙이라고는 하나 하숙을 업으로 하는 집이 아니라 마침 방 한 칸이 비어서 하숙을 치는 참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집에서 마치 한 가족처럼 생활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숙집 주인을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어머님 성함은 이수자님이고 아드님 성함이 바로 박용하입니다. 당시 그는 대학을 막 졸업하고 방송사에 취직해서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내려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 형이 쓰던 방에 제가 하숙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방의 책장에는 수십 권의 책이 꽂혀 있었는데 덕분에 저는 그 책들과 함께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 제가 입수한 책도
바로 거기에 꽂혀 있던 책 중의 한 권이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언젠가 제가 학교 공부하느라 책 읽을 시간이 없다 이렇게 투덜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읽어라. 책을 읽을 때는 다른 일은 제쳐둬도 된다. 책을 열심히 읽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미래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게 학교 공부 잘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저는 그 말의 영향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책을 읽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진짜 꿈은 자면서 꾸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깨어있는 채로 꾸는 겁니다. 책을 읽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영화를 비롯한 영상 매체를 보는 시간보다 책 읽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책이 영화보다 재미있다거나 책이라는 매체가 영화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책을 읽을 때 상상력의 크기가 더 커지고 자유도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영화와 달리 책을 읽을 때는 예컨대 등장인물의 대사는 말할 것도 없고 주인공이 걷거나 뛰는 속도, 풍경이 흐르는 속도조차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거꾸로 가게 하거나 단편을 장편으로, 장편을 단편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술은 책을 읽을 때만 가능합니다. 영화나 기타 영상 매체는 그런 점에서 제게는 갇혀있는 장르에 가깝습니다. 읽은 책의 권수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저는 책을 많이 읽는 편이 아닙니다. 천천히 읽기 때문입니다. 책을 빨리 읽지 않는 까닭은 속독이라는 것이 책 읽는 즐거움을 앗아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 나오는 제제와 포르투가의 우정이 얼른 끝나고, 또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에 나오는 인디언 리틀 트리와 체로키 할아버지의 사랑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느리게 달려야 매일 달릴 수 있고 매일 달려야 멀리까지 달릴 수 있다는 말은 달리기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책이야말로 천천히 읽어야 매일같이 읽을 수 있고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법입니다. 제가 많은 수의 책을 읽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한 번 읽은 책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을 비로 이야기하자면 한 권의 책을 100번 읽는 것이 100권의 책을 한 번씩 읽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한 권의 책을 여러 차례 읽어서 앞문장을 읽으면 이어지는 문장이 바로 생각날 즈음이 되면 저는 비로소 책의 주인공이 되어서 또 다른 삶을 살아보는 즐거움을 누리곤 했습니다. 책을 읽으며 얻는 가장 큰 즐거움은 몰입의 즐거움입니다. 몽테스큐에는 1시간의 독서로 이겨내지 못할 걱정거리는 없었다고 했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책의 중독성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위로의 크기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달을 때 패전을 예감한 독일군 병사들이 왜 참호 안에서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를 읽었을까요? 책은 전쟁의 공포마저도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책을 읽고 있을 때만은 술 생각도 담배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폼까지 나요. 누군가 책에 몰입하고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더없이 아름다운 풍경이니까요. 저는 책을 읽을 때 행간을 읽기도 하고 단어와 단어 사이의 통로를 따라 가로로 조판된 책을 세로로 읽거나 세로로 조판된 책을 가로로 읽기도 하면서 책 속에 난 길을 여행합니다. 때로는 한 칸씩 뛰어 읽거나 대각선으로 읽어보기도 합니다. 압니까? 저자가 몰래 넣어둔 암호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독서의 즐거움은 생각보다 큽니다. 버트란드 러셀은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에서 관심 분야가 많은 사람일수록 행복해질 기회가 그만큼 많아진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관심 분야가 많으면 어떤 한 가지를 잃게 된다 해도
다른 것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셀은 또 즐거움의 두 가지 예로 축구 관람과 독서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축구 관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 관람을 싫어하는 사람에 비해 그만큼 더 즐겁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책 읽기를 싫어하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즐겁다. 그런데 축구 관람보다 책 읽기가 훨씬 더 즐거운 까닭은 책을 읽을 기회가 축구를 관람할 기회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긴 그래요. 글을 읽거나 쓰는 데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왜 이런 즐거움을 마다하겠습니까? Why not? 여러분, 부디 잠에서 깨어나 책과 함께 진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끝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뒷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사실 헌책방에서 저 책을 입수하기 전부터 저는 꽤 오랜 시간 책의 주인 박용하 형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사방으로 수소문했죠. 그런데도 도무지 소식을 알 길이 없어서 이제 영영 만나지 못하는가 싶었는데, 방송사에서 일하는 어느 PD가 제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방송사 사후의 연락망을 검색해서 책의 주인을 찾아서 저에게 그 형의 소재와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덕분에 나는 지난 겨울 수십 년간 소식이 끊어졌던 나의 고등학교 시절 데미안을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을 통한 뜻밖의 만남. 여러분에게도 그런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책과 함께 행복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